그래서 일단은 253개 지역위원장님들을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ROTC 중에서 소령, 중령, 대령 출신들로 각 지역장을 임명하려고 그래. 내가 그동안 함께 일해 보니까 여기 김수열 대표님이 있거든. 김수열 대표님 집에 갔나? 여기 있나? 응? 김수열 대표님 육군사관학교 33기인데 일을 해보니까 이야, 사관학교 출신들이 달라요. 몸의 체질이, 명령에 대한 복종이, 장로님들은 저리 가라요. 체질화돼 있어. 그래서 이번에 253개 위원장님들을 다 소령, 중령, 대령 출신들로 싹 교체를 했어. 그들을 통하여 자유통일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내일 이 자리에서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ROTC 장교가 22만 명이에요. 22만 명. 몇 명이요? 요거는요, 자유마을. 이제부터 자유마을을 잘 들어두세요. 지금 이 문재인은요, 일을 다 해놓고 나갔어요. 다 해놓고 나갔기 때문에 문재인은 지금 대통령 그만둔 사람이 아직도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런 사기꾼이 아직도 지지율이 40%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윤석열 지지율은요 30%대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밑바닥의 조직을 쟤들은 이미 다 조직해놨어. 이게 뭐라 그러냐? 이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이 마을 공동체.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마을에 대한 뭐냐? 주민자치라는 말 들어봤어요? 주민자치. 이놈들이요, 이게 1945년부터 48년도까지 박헌영의 인민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를 다 공산주의로 지금 조직했는데, 이에서 하는 짓이 뭔 짓이냐? 지금 얘들이, 자, 서명 받는 거, 통반장이 서명 받는 거 띄워줘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아시라고, 잘 보시라고요. 지금 전국에 통반장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평화세계 구축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 해서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조금 전에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재명이가 이 말을 또 떠들었어. 저 지금 EU, 유럽 공동체, EU 대사를 만나서 조금 전에야 영구하고 지속적인 항속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야, 이 개자식아, 어디라고 사기쳐 이 자식아, 이 미친놈이 말이야. 이렇게 가는데 이걸 통반장들이 지금 서명받고 있는데, 자, 이천 교수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왜 평화통일, 왜 종전협정, 잘 들어보세요. 지금 통반장이 이거 서명받으러 다닌 이유는, 자, 이천 교수님은 국정원에서 27년 계셨는데 내 이천 교수님을 꼬셔가지고 전면에 세우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렸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수님, 순서를 바꿔서, 야, 마이크 볼륨 올려라. 이거부터 설명하자고요. 네. 왜 통반장이 지금 다니면서 평화, 한반도 평화통일, 평화의 세계 구축을 위한, 왜 통반장이 서명받으러 왜 다닙니까? 이거는 가운데로 오시고. 예, 이거는 상당히 네. 좌파들의 지금 프레임이거든요. 아하.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프레임이 진보, 민주, 평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평화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서명하게 되면 그 서명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용을 하거나 또는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죠. 교수님은 여기 대해서 눈을 빨리 떴죠. 엄청나게 빨리 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전략이 뭐냐? 마을을 네. 다 공산주의로 먼저 틀어진다. 그렇죠. 이걸 위해서 걔들도 전략을 가지고 마포에 있는 뭡니까? 그 무슨 동? 마포 성미산 마을요. 성미산 마을? 예. 거기서 마을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지도자를 만들어서 수십 년째.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동네별로 다 지금 파송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파송해서 가서 만드는 게 뭐냐? 주민자치회. 예. 그 다음에 또 마을 공동체. 그렇습니다. 그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가 뭘 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그 사람들. 그건 뭐냐 하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방 직후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박헌영이가 만든 이 어떤 국가 명칭을 참칭한 어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하에 읍면동별로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렇지. 그래서 미군정에서 그게 회수가 됐습니다만 그 조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거된 건 아니잖아요. 그랬다가 기회만 되면 복구하는 겁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뭐냐면
46년도 11 대구 폭동 사건 때도 그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때도 그 사람들이 다시 역할을 했었고, 아하. 여순 반란 사건 때도 그런 반란군에 합세해가지고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마을에서 그들이 바로 인민군 환영대회를 하면서 우익들을 학살하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지금 부활하고 있는 거죠. 그 해방 후에 사실은 이 마을의 조직을 네. 제일 먼저 박헌영의 조선인민위원회 네. 면단위별로 예, 예. 조직을 했는데 이승만에 의해서 한풀 이제 일단 한번 정리를 했죠. 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시 또 부활했는데 예. 박정희에 의하여 한 번 또 정리를 또 했는데 정리했다가. 그 후에 다시 오늘날 와서 그러니까 네. 12.6 사태 이후에 통치권 공백기 동안 북한의 대남 공작과 남한 내인 좌익 세력들이 이제 발호를 했고, 특히 전두환 정부가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강압적인 정권으로 알지만 사상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서 대학가에서 그 틈새를 비집고 엄청나게 확산을 해서 85년, 86년도에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주사파들, 김일성 세력들이 이제 엄청나게 대학가를 확산하면서 그들이 이제 30몇 년 뒤에 정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를 찍은 1614만 표 네. 국민들이 사기당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네. 사실 이걸 만든 사람의 주범은 김국성 선생님이거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네.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저는 너무 답답했던 게요. 대한민국이 사실요. 지금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저는 볼 때 2012년도 이미 정권이 북한한테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때 2012년도 여러분 대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바로 그 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과 통진당 이석기 그룹의 당권을 잡은 통진당 아시죠? 통진당과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했어요. 그때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 공동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어요. 자, 그때 문재인과 이석기가 공동정부를 구성하면 누가 정권의 주도권을 잡을 것 같아요? 이석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요, 1,500개나 되는 좌파단체, 범민련, 그 다음에 민노총, 정교조 같은 모든 좌파단체들의 컨트롤 타워가 민주당이 아니고 통진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기를 깜빵에 집어넣었죠. 네, 넣었죠. 저는데 네. 그래서 북한이 박근혜 탄핵 운동이 들어.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뭐냐? 네. 이석기를 깜빵 넣은 것 때문에 네. 결국 지금 깜빵에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남한데 우리 우파들은 이걸 대항할 힘이 없는 거야. 맞아요. 왜? 밑바닥을 다 잡았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열받아 가지고 마을의 싸움에서 이기자 해서 자유마을을 선포했죠. 목사님께서 해주신 거죠.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명배 의원이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들었는데 보는 순간에 야, 이게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수님이 총재가 돼가지고 예. 맞짱 뜨자. 예. 그래서 마을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래서 자유마을을 선포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세냐 하면은 그동안 서명받은 것을 3,506개 마을로 딱 나눠놨더니 이미 벌써 1,000개씩 돌아갔어. 1,000개씩 돌아갔어요. 이야. 근데 이 빨갱이들은 지금 한 것이 30명밖에 안 돼. 마을별로. 이거는 게임 하나마나 우리는 이겨. 그래서 어제 우리가 비발디 파크 장로님들이 잘 모이는 거기서 마을 대표, 자유마을 대표 3,506명을 대표들만 모아가지고 그것도 돈 10억 들어서 10억. 이번 주에 내가 쓰는 돈이요 35억을 써요. 35억을. 빨리 장로님들 돈 내놔. 빨리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3,506명을 모았는데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니까 다들 난리가 나가지고요. 지금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서 반드시 우리 마을에 돌아가서 3,000명 이상을 조직했어. 예수한국 복음통일 만든다. 혈의를 차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뭐냐 하면 장로님들은 구경만 하면 돼 안 돼요? 대답이 시원찮네. 큰일 났네. 안 그러면요 저녁까지 계속 강의합니다. 빨리 끝나려면 아멘을 해야 돼요.
구경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적은 수고를 가지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진답니다. 아멘. 그래서 장로님들이 각자가 자기가 속한 동네에서 다 자유마을로 소속에 들어가기로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강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정권을 바꾼 사건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자기가 사건 주소에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기 다 서명했고 핸드폰 번호 다 적어놨으니까 주소 썼으니까 여러분이 속한 3,506개 마을에 주소별로 다 가입을 해서 마지막 싸움을 제대로 하고 아멘. 내일은 우리 국군 장교단들이 이 자리에 기독 장교단이 모여서 이 영적 싸움을 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데 장교단님도 다 오셔가지고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자유통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천 교수님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장학일 목사님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사입니다. 장 목사님은 나하고 40년 친구야. 40년 친구인데 같은 복음운동 또 애국운동 같이 해왔는데 이 장일 목사님의 별명을 내가 뭐라고 붙였냐, 천년기념물로. 얼마나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지. 나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설교 못해. 나는 설교할 때 욕만 할 줄 알아. 그런데 보통 저런 게 아닌데 이 장일 목사님이 지금 생명을 걸었어요. 뭐냐, 이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마을이 다 빨갱이로 조직된 걸 듣고 그래가지고 이 장일 목사님이 연구하고 체제를 만들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3,506개 마을을 반드시 복음으로 조직한다. 할렐루야! 여기 대해서 이 장 목사님 마지막 강의를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 장 목사님 하고 내가 먼저 하고 마지막 강사로 우리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여기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짧게 강의해 주시고. 장로님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의를 좀 짧게 할게요. 제가 하는 말은 얼마 안 하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지, 정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미국에서 이 질문한 것이 있어요. 영상이 나와 있는데 좀 준비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Christianity's place among like politics, like particularly among like same-sex marriage, like I seem to notice like a lot of sermons and all are getting political these days, and I'm wondering, you know, because I feel like politics is imperfect. I don't know. Sure, it's imperfect because politics is the choice between a known witch and a suspected devil. But let me just ask you a question since we're on politics. A lot of Christians say this: politics is irrelevant. You know, we just got to preach the gospel if you're a Christian. Let me just put up one picture here to disabuse anybody of the notion that we ought not be involved at all politically, and here it is. Does anyone know what this is? Korea. Yeah, this is the Korean Peninsula, right? Here's the, 38th parallel right there? We fought a war over that. This is South Korea. South Korea is filled with light, productivity, the gospel. It's one of the most Christianized countries in the world, although not everyone's a Christian, obviously.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is a concentration camp.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e difference? And don't say electricity, okay?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te of the North and the state of the South? One word, politics, right? The South has freedom, the North does not. And for people who say we ought not be involved politically, we just ought to preach the gospel, I always say, guess what? Your ability to preach the gospel legally is based on politics. And if you don't, why can we meet in this room right here, right now? Because we have freedom of religion. One day, however, we might not have it anymore. And then we got to go underground. Now, can God get his will done through that? Yeah, but why would we want that to be that way, right? In fact, if you think about this long enough, you'll realize that laws affect virtually everything. Your freedom, your church, your children, your family, your health, your money, your business, your property, your school, your home, your security, your safety, the poor, the unborn, the gospel. Everyone and everything is affected by laws that are made in Austin, in Washington, and in your localities. So, of course, you got to be involved politically. I think everybody ought to be involved. Atheist, Christian, everyone in between. So I have a question. Does that mean that as a church we should agree on certain viewpoints, or can there be dissension? Well, of course there can be dissension. I think that if it's hard
hard for me to believe that someone is a Christian and yet disagrees with Jesus, right? I mean, there are some things that are clear. Like, I know this is controversial, but it shouldn't be. In the church, if you truly believe the Bible's true, what did Jesus say marriage was? Between a man and a woman, Matthew 19. Of course, the great commandment, thou shalt not murder. Abortion. So the church should discuss things. Oh, I think so. Absolutely. Why not? You know how our country began? Church people. That's how it began. Pastors, actually, were an integral part of the revolution. 이 박수 한번 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교회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는 법을 보면 정처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창원, 경상남도 창원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기가 막힌 것은 창원시청 앞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거는 거제시에 인공기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10월 31일 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죠? 이거는 바로 창원 시청 앞에 시청 광장에 올라가 있는 인공기입니다. 이것이 뻐젓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수교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유엔에서 인정한 대한민국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엔군이 파견돼서 전쟁에 도와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살고 있고요. 북한은 나라에 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주사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쳐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경상도에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 좀 보십시오. 부산에서는 아예 인민군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거를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냐?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홍대입니다. 홍대에서 김일성 카페입니다. 여기서 보면 깃발도 달려있고 김일성 부자 사진이 딱 붙어있어요. 2019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이걸 다 강의를 못해요. 장로님들 나한테 시간을 많이 줬으면 내가 강의를 다 하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입국론, 이게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 테니까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다음으로 넘겨서 보십시오. 4가지 얘기하죠. 이 가운데 또 넘겨서 보십시오. 이 4가지 중에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결같이? 내가 보니까 방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한 걸로다가 지금 이걸 띄워주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얘기할 때 백성들이 기독교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 좀 이거 땡겨주십시오. 그 밑에 글 좀. 여기 보면 1945년 10월 5일 해방 후 귀국길에서 이승만이 한 얘기입니다. 나 한 사람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한 가지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기독교 입국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정신의 사상이 기독교에서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켜놓고 아무리 권력을 줘봐야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르게 교화시킬 수 있는 게 어디냐?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종 황제 이후에 신분 정치가 굉장히 강하고 이 땅 지주로 의해서 그 소장론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가 바르게 가려고 하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지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이 민족을 정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의 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정신이 대한민국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띄워줘 보세요. 그 밑에도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1945년 11월 20일 정동교에서 한 얘기예요. 좀 땡겨 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네.
그런데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신념은 기독교 정신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 입국론 말로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나라를 이 땅에 그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 시대에 말이죠. 저 유럽까지도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 사진을 그걸 보면요, 위에가 다 시뻘겋고 북한까지 시뻘겋고 한반도 조그맣게만 팔아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빨리 전쟁을 끝나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소련한테 넘겨주고. 근데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서 미군들이 포로 교환하려고 하는 거를 가서 한국 체류탄을 뿌렸어요. 그게 뭐냐? 고춧가루예요. 미군에 뿌려놓고 한국의 그 포로들을 2만 명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승만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끄집어낸 게 뭡니까? 휴전협정입니다. 평화협정하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휴전협정은 전쟁 중인데 잠깐 쉬자. 그래서 미군들을 휴전선에 다 배치시켜버렸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좀. 자,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승만은 한국 복음화를 획기적으로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해방받을 때 이 기독교인이 몇 명밖에 안 되냐면 37만이에요. 그런데 60년도에 기독교인이 몇냐? 110만 명이 됩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 교회 기독교만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군목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군종제도를 만든 거예요. 군목을 만들고 형목, 교목 이런 목사들 가는 곳마다 목사를 만나게 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만 시골 골짜기 방방 곳곳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없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도 정치 안 한다고요? 정치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뭐 하고 있냐는 거지. 혜택만 받고 있냐 이거예요. 기독교의 이 근대사와 현대사를 모르면 배워야지. 그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야죠.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하면 나도 길게 해요. 나도 부흥 강사인데 뭐 전 목사님보다 내가 짧진 않아.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는요, 주일 낮설교를 3시간 하더라고. 그것도 짧은 거예요. 이야, 여기 나오는 교인들은 게릴라예요, 게릴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자유시장 경제를 만드는데 토지개혁을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복음을 보는데 희년의 사상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것을 감옥에서 책을 번역을 하다가 영국이 공산화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산화되지 않게 만들었냐, 그걸 터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이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고 지주와 소작인들의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내서 신분제도 철폐하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을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견제하십니까? 부자들이 3헥타르 이상은 못 갖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값을 얼마나 하냐면 소작인들이 50% 3번만 주면 150%만 주면 네가 농사진 땅은 네 땅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토지 어음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우리나라 또 부자 가운데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를 분배한 거죠. 토지개혁한 게 1950년 4월 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저쪽 북한 애들이 1950년 6.25를 일으키고 나서 뭐냐면 농민들이 자기 편에 올 줄 알았어요. 국가가 땅을 다 소유해서 소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농지개혁이 일어난 뒤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에 올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와, 농민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 그래서 거기에 도표를 보십시오. 나중에 개혁을 하고 나서 보십시오. 토지개혁 전에는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15%였어요. 농민들에게 가고 나서 얼마? 92.4%가 농민들이 이걸 장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반 쌍놈 이것에 있던 거를 교육을 통해서 다 이 신분제도를 철폐해버렸잖아요. 우리 교인 하나가 날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장씨가 양반이요 천민이요? 물어보더라고. 천민이다. 어쩔래? 그랬더니 우리 이씨는 양반인데 이러고 앉았더라고. 그래 본들 천민인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서 잠깐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저런 경제가 10위권으로 들러서게 되고요. 교육개혁, 농지개혁 다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아니 일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참 이상하다. 놀고 먹는 사람은 부자고 죽으라 일하는 사람은 가난뱅이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합니다. 1000분의 1이 부자고 자기들의 섬김을 받고 999%가 1%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이걸 뒤집어 놔야 된다. 그래서 이 토지개혁, 신분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이 2차 대전 후에 140개국이 신생국인데 이 신생국 가운데에서 GNP가 그러니까 이 후진국에서 중산층 선진국까지 들어서서 이렇게 GNP의 10개,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데 주사파들이 난리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잡아 죽일 게 교인들인데 장로님들 먼저 갑니다.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을 일단 하나님 나라 가시고 우리 형님도 장로님이고 저희 축부대는 장광용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고 제 아우도 하남에서 목사고 우리는 장로가 우리 집안에만 7이고 목사가 5이요. 그게 이게 신앙으로 뭉쳐있는 가정이. 다음에 잠깐 넘어갑시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하면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글씨. 시작.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이 깨우쳐야 하고 백성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시켜.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가 어려운데도 교육을 깨우쳐야 돼서 의무교육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의무교육. 그때만 해도 문맹률이 글 모르는 사람이 8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하고 나서 11년 만에 어떤 일이냐, 문맹률 22%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6.25가 나가지고 막 낙동과 같이 밀려나가는데도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학생들은 군병집 면제. 왜? 이 사람들이 인재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올라갔을 때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면제를 한 거예요. 대학생들에겐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전방에 내면서 다 죽여놨으면 한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다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게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예.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끝났어? 넘겨봐. 자, 나라가 여기 보세요.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또 넘겨봐. 자,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인데 또 넘겨서 보세요. 여기 고기 위에 굵은 글씨. 자, 여기 보면 민주주의의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것이 국가의 의무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어져야만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차케트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코로나 핑계대고 기독교 잡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교회가 없어진 게 18,000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을 떠난 사람이 약 30%에서 40%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됩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에 코로나 때 예배 드렸던 사람, 고발당했던 사람 오늘 무죄로 다 나왔대요. 13명인가 몇 명.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끝까지 예배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주여,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자, 여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영구적인 평화의 체제가 구축됐다. 뭘로? 한미동맹으로. 야, 나는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죠, 1951년도 11월 달에 미국에 그 원자력 기술을 도입해요. 원자력 기술을 그때 도입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73만 불까지 가져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한 게 아니라 기초기술을 이승만 때부터 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에 막 부정선거라고 데모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 앞에 나가서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의 정의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라가 살았다는 증거다. 그대들의 원하는 것이 뭐냐? 대통령 물러나시오. 좋다. 물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독재자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엄청난 기독교 입국론에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통해서 국가경제를 살려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 주사파들과 저 좌익 세력들이요, 그분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그의 모든 행적을 지워버리려고 저렇게 친일파다고 못한 것이지 어느 독재자가 스스로 물러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백성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분이 지도자라고. 다시 일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근본은 기독교의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장로님들 힘내십시다.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자, 일어나기 위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참하셔서 마을 만드는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2일 날 저들의 힘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 공산주의 사상들은 정의가 뭐냐? 힘이 많으면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2번은 속았지만 광우병으로, 그 다음에 뭐죠? 세월호로 2번은 속았지만 한국 사람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3-4번은 안 속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세웁시다. 장로님들 손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광동탕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장로님들 오셨으니까 두 손 들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밑에 동네마다 모든 좌익 세력들을 타파해버리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